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고요. 공천과 탈당을 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신년 개편을 맞아 신년 대담 원내대표를 만나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서비스 샵 0945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먼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붉은 원숭이 해라고 하는데요. 그 원숭이는 지혜와 화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정도 화목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화기애애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고요. 특별히 원하시는 꿈과 소망을 다 이루어지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원유철 원내대표님. 벌써 지난해가 됐네요. 7월에 추대되셨죠? 네. 예. 이 국회의 2015년 1년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작년에는 국가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네.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또 북한의 지뢰 도발, 또 세계 경제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또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큰 개혁 과제도 성취해냈고요. 또 한중 FTA 비준도 다 잘 처리가 돼서 개혁과 경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해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특히 저는 작년에 이제 정책의장하고 원내대표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 생활과 서민 경제를 위한 실사구시형 정책과 입법 활동을 위해서 분주했던 한 해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가계통신비 절감하고 또 도시가스 요금이나 또 서민금융 지원, 전기료 인하 이와 같은 친민생 정책이 아주 굉장히 소중한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했던 보람 있던 한 해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게요. 아직도 이 선거구 획정하고 민생경제법안이 함께 처리되지 못해서 굉장히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얼마 안 남은 임시회지만 여야가 잘 합의가 돼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고 희망찬 새해를 계속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선거구 획정 문제 위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원내대표님도 원내 사령탑으로 지도부의 일원이신데요. 자, 선거구 획정 계속 결렬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연초가 됐는데 과연 이 8일까지는 결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합의를 해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거구 획정이 합의가 안 되는 것이요. 네. 그 상황 인식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저희 새누리당은 지금 선거구 협상에 임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그 편차를 줄이라고 결정을 내려서 네. 국회에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선거구 획정을 새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계신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다시피 거기에는 무슨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또 선거권 연령이라든가 이런 선거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을 중점 두고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사실은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서 획정에다 주면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 우리 새누리당이 굉장히 불리한 선거제도를 좀 받으라고 하셔서 네.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거를 자꾸만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꾸만 설득하고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주장을 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 여야가 합의한 대로 사실상 합의한 대로 날로 어려워져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현행 지역구 의석수가 246석이거든요. 네. 비례대표를 한 7석 정도 줄여서
그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좀 줄여서 그 늘어난 지역구를 농어촌 지역구에다 배분하자라고 했던 것이 사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의 정신입니다. 네, 거기에 맞추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가지고 계속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고요. 1월 8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인데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모두 다 20대 총선 올 4월에 관심이 이제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19대 국회는 끝나지 않았고요. 해결해야 할 법안들,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죠. 네네. 그렇다면 계속 여야가 만나서 논의 이어가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물론 선거구 획정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만 네. 지금 민생 현장에서 힘들어하신 서민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를 하루빨리 좀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국정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국회의원 선거구만 획정하지 말고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도 입법을 하고 또 69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 발전기법도 만들자. 네. 또 위기에 빠진 기업들의 재도약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도 좀 만들고 특히 요즘에 테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한 북한 인권법 이런 법안들이 사실은 양당이 합의했던 법안들입니다. 이런 합의된 사항을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합의 처리해서 그리고 선거구 획정도 함께해서 민생과 경제도 살리고 선거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 새누리당 입장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런 법안들이요, 이 새누리당을 위한 법안도 아니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법안도 아닙니다. 이 법안은 오로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 또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죠. 네. 네. 자, 원내대표님, 이 국회 선진화법 여쭤볼게요. 네네. 이 기존 국회에 비해서 몸싸움은 사라졌지만 네. 이 식물 국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많던데요. 네. 이 새로운 국회에서는 이 국회 선진화법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새로운 국회에서는 이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롭게 그 입법 취지가 좀 달리해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요. 현재 선진화법 구조하에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돼야지만 네. 180석이죠. 지금 현재 300석이니까요. 네. 180석 이상이 확보돼야 되지만 법안 처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왜 새누리당이 다수당인데 저런 민생 법안, 경제 법안도 하나 제대로 못 처리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과거에는 18대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19대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 완전히 그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 법안 처리할 때 끼워 팔기식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법안의 본질이 훼손되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이 국민의 그 대표기관인 우리 국회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좀 제대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틀에서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도 반드시 개정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진실한 사람 강조하면서 지난 연말에 이 여권 내에는 진박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진실한 사람. 자,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진실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예. 국정 운영을 총괄하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처음과 끝이 그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네. 그러한 판단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진박이나 친박 이런 계파적인 구분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네네. 지금 진박 논쟁 자체가 우리 새누리당과 대통령께 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서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이 친박 비박 이런 걸 넘어서 오로지 친민생으로 가서 국민들께 더 다가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와야지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바탕 위에서 20대 총선도 승리하고 또 총선 승리하지만 박근혜 정부 2기도 안정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진박 논쟁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렇게 썩 바람직한 논쟁이 아니다. 네. 이제 국민을 위해서 얼마큼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봉사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네. 자, 원내대표님 지난해를 보니까요. 이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뭔가 좀 지각 변동이 벌어졌죠. 이 안철수 의원 당시에는 이 새정치민주연합,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탈당을 했고요. 이제 네. 신당 창당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어제 김한길 의원을 비롯해서 계속 탈당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야권의 상황, 이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지지율,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의 그 승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영향을 어떻게 준다고 보세요? 네. 그 안철수 신당 출연이 우리 새누리당에게도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 지지도 좀 뺏어가고 있는 거 틀림없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이런 컨벤션 효과고 저는 이제 버블 현상이라 보고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거품은 내려앉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질 것이다. 예,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께서 하신 그 기자회견을 보시면 처음에 정치 입문하셨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사실 새로운 정치를 하시겠다는 그 안철수 신당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그걸 가리켜서 이제 구호 정치, 슬로건 정치라고 하는데 네. 그에 비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그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민생 정치, 또 민생 정책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선택받겠다, 심판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이 컨벤션 효과다, 거품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은 이 실사구시의 체계를 갖췄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자 그것도 있고요. 네. 또 이 야당의 분열은 여당에게 유리하다. 전문가들이 이제 정치 공식처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네. 이 야권 분열이 좀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네. 혹시 속으로 웃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 예. 그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네. 그 인류 다야 구도가 여당에게 유리한 건 틀림이 없겠죠. 네.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제 유리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또 언제 어디서 정치 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새누리당이 그런 야권 분열과 관계없이 그 인물 좋은 분들 그리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에 다가서고 진정성을 갖고 이런 민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총선에서 야권이 연대도 할 수 있고 이합집산이 워낙 그동안 많이 있었던 정치 환경이고 선거 풍토였기 때문에 저희는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들께 새누리당을 계속 지지하시고 또 신뢰를 보내줄 수 있도록 초지일관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네. 자,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총선 D-100일입니다.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새누리당, 여당에서도 이번에 좀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들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우리 당의 지도부나 또 당원들께서 좋은 분들을 청구도 해주시고 네. 또 권유도 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결심을 하셔서 새누리당을 통해서 국가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분들이 많이 우리 새누리당의 이번 총선에서 후보로서 출마하시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연말 이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또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요. 김무성 대표와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 험지 출마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자,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번 총선에서 이야기되는 여당의 험지, 이 험지란 어떤 곳으로 보세요? 그리고 어떤 예.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예.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그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이 거의 지역구의 절반 가까운 선거구가 새로 만들어질 겁니다. 네. 사실상 20대 총선은 수도권 대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그 수도권이 사실은 그 역대 선거에서 굉장히 그 초박빙의 결과를 이렇게 나왔던 곳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3표 차이로도 국회의원이 당선됐던 곳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5차 범위 내에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이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를 평가받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그 훌륭한 분들이 또 지금 우리 당으로 출마를 하려는 좋은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이 우리 수도권에 출마를 해서 이 초접전지에서 당선이 되면 우리 새누리당의 승리에도 기여도 하시고 또 본인도 그만큼 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이 이제 사실 그 접전지, 초접전지를 저는 험지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실 때 또 그분들에게 결심을 할 때 그냥 뭐 바둑의 사석처럼 그 사지로 보내면 안 되겠죠. 사지하고 험지는 다른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좋은 인물들이 수도권에 초저점적에 출마해서 우리 새누리당의 승리를 견인해 나간다면 아주 우리 새누리당에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명망가들을 지금 그쪽에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도권 내의 초박빙 접전 지역을 우선 험지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야권이 분열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제 야당 이름이 바뀌고요. 또 신당이 지금 출연할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모두 다 정권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일여다야 구도에서 여당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자,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민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금년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대내외 정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중국의 경제 침체라든가 또 IS 테러 또 저유가 이런 것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그런 방파제를 대비한 방파제를 잘 구축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이 민생과 경제에 집중을 하고요. 특히 노동개혁 같은 이런 개혁과제 4대 개혁과제가 있습니다. 금융, 그 노동, 또 이 공공부 분야, 교육 분야 이런 4대 개혁과제를 좀 안수해서 그 건강한 사회,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온 당력을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생과 개혁에 집중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무튼 그 이런 실사구시형의 친민생, 친서민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좀 퍼뜨리고요. 또 개혁과제를 잘 안수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대 총선 자체도 이제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거 때는 정치인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지난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그 결과는 우리가 모두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할 것 같고요. 자, 총선이 지나간 이후 뭐 4월까지만 정치할 건 아니니까요. 그 이후에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이끌어 주실 겁니까? 네, 그 국회가 또 생산성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정책 정당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물들이 정당에 참여하고 그 정당에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이 결국 지역도 발전시키고 또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요. 또 그 서민들의 삶도
좀 따뜻하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정당의 역할, 정치의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새누리당은 더욱더 이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러한 강건한 정책 정당으로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과거의 그 구체적인 정치의 모습 그런 모습은 이제 저희가 완전히 걷어내고 신선하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정치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다가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정책 정당 강조해 주셨고요. 또 네. 정치적인 비전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다음에 원유철 원내대표님 개인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예. 이 2016년도에 정치인 원유철 혹시 어떤 행보를 좀 계획하셨어요? 새해 계획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뭐 새해부터 아직 그 현안이 많아서요. 그렇죠. 지금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가 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5법이라든가 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담보하기 위한 그런 법안 이런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선거구 획정도 합리적인 조정이 돼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 개인적인 행보보다도 그런 지금 당면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소망이 있다면 금년에는 이런 각종 개혁 과제를 네. 좀 힘있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서 정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 과제나 경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짓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 개인적인 포부나 개인적인 그런 정치적인 성취감보다도 주어진 일에 집중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그렇네요. 일들을 먼저 처리해 나가는데 저 개인적인 모든 역량을 다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문현답을 주셨어요. 제가 새해가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선거구 획정, 쟁점 법안, 또 19대 국회 마무리, 총선 준비 뭐 너무나 바쁜 연말 연초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약간 먼 미래를 한번 바라보시고 이거는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치인들이 모든 꿈이 여기에 있다고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원유철 원내대표님 네네. 지금 젊으신데 다선이시잖아요. 네. 향후에 대권 도전하십니까? 예. 아이고 지금도 제가 과분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서요. 네. 이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 원내대표라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완수해서 그 다음에 문제는 거기서 평가를 받고 또 다른 도전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주 과분합니다. 네, 자 평가에 맡기시고 겸손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원유철 원내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지금까지 신년 대담 원내대표를 만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